안녕하세요. 백방면의 박영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베이스 악기 이거 셋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세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악기를 연주할 때 악기를 조율을 하잖아요. 조율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다 조율기 켜고 한 줄씩. 조율 맞았어. 두 번째 조율했습니다. 잘 맞습니다. 세 번째 했습니다. 세 번째 잘 맞아요. 네 번째 했습니다. 잘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잘 맞는데 문제는 12플랫 위에서 이 앞에서는 음정이 잘 맞을 수 있어요. 도라미파 솔라시도 이렇게 했을 때 잘 맞을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음이 12개 음이 한 옥타브입니다. 그래서 개방음까지 하면 여기까지 12에 12플랫이에요. 12플랫은 뭐냐면 위에서 보면 점이 두 개 찍어져 있어요. 개방음이 E, A, D, G입니다. 12플랫에도 E, A, D, G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배음에 대해서 한번 해봐야 돼요. 개방음 솔은 딱 했는데 솔이 너무 잘 맞았어요. 근데 12플랫에서 똑같이 음을 눌렀을 때 이게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 위에 하이 포지션 쳤을 때 음정이 맞는 건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거기까지 모릅니다. 많이 일반 연주자들은. 그래서 개방음 쳤을 때 맞았어요. 12플랫 누르고 딱 튕겼더니 음이 높거나 낮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 일자 도레바이로 여기 브릿지에 보면 라사 돌린 데가 있거든요. 그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눌렀을 때 12플랫의 기준으로 눌렀잖아요. 그랬을 때 이 12플랫에서는 뭐냐면 이 앞에서 길이와 여기 브릿지까지 거리의 한 중간이에요. 그래서 이 개방음 쳤을 때 음정이 맞지만 12플랫에 눌렀을 때 음정이 안 맞으면 여기 앞에하고 여기 이 뒷부분하고 길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맞춰줘야지만 이 위 포지션을 연주할 때 음정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맞추냐면 이게 보면 스프링으로 돼서 이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길이를 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눌렀을 때, 자, 조율기가 음정이 높게 나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보다 12플랫에부터 여기 브릿지까지 길이가 좁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의 길이를 뒤로 트루스오드를 이게 트루스오드가 아니라 브릿지를 돌려서 돌리고 또 한번 다시 한번 조율 한번 해주고, 자, 이렇게 그다음 C플랫 눌렀어요. 자,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 작업이긴 한데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음이 또 안 맞네. 그러면 자, 여기 있는 브릿지 있잖아요. 이걸 좀 그 뒤에 라사를 돌려서 좀 더 뒤로 해줘서 이 거리를 더 멀게 해주면, 더 좁게 해주면 좁게 할수록 음이 작기 때문에 음이 높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브릿지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음이 더 낮아집니다. 그럴 때, 자, 개방음 누르고 맞췄을 때 12풀 눌렀을 때 또 음정을 맞춥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두 번째 줄, 자, 개방음 맞고요. 눌렀을 때 쳤더니 음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또 동일하게, 자, 돌리고 또 이건 굉장히 시간 걸려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요. 야, 이게 뭐 일반 악기 수리점 가면 해주기도 하지만 이거는 잘 안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또 했을 때 이번에도 맞습니다. 세 번째, 자, 먼저 개방음의 음정을 맞추고 12플랫을 눌렀을 때 음을 뽑아야죠. 제 것도 좀 높습니다. 자, 간격을 좀 더 넓혀주면 음이 맞겠죠? 자, 먼저 개방음 음정을 맞추고, 자, 꼭 신경 써야 돼. 그리고 12플랫을 눌렀을 때 음을 맞추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높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래서 일반 샵에 가서 이걸 잘 안 해주는 이유가 이걸 세팅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이걸 좀 섬세하게 정확히 맞게 하려면 본인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높습니다.
저는 좀 더 능숙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제가 쉽게 하지만 보통 일반 하신 분들은 이걸 잘 못할 수 있어요. 되게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전문가에게 부탁하는 게 맞고요. 샵에서 세팅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베이스를 연주한다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보는 거,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도는 없습니다. 이게 섬세하게 조절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해보면 그리고 막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주 인내가 필요하고요. 했을 때 되게 그래도 맞췄을 때 잘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자, 개방음으로 정확하게 음정을 먼저 맞추셔야 돼요. 정확하게 맞추고 12플랫 눌렀을 때 음정을 맞춥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를 돌리는 거예요. 자, 아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잘 안 맞습니다. 그럼 또 해야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여러분들 시간 많이 걸리고요. 좀 어렵습니다. 이제 이것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실은 조율이라는 게 이것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브릿지가 줄 높이가 또 안 맞을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요. 자, 아직도 좀 더 해야 되겠네요. 자, 지루하더라도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기본적인 악기 세팅할 수 있고 샵에 굳이 안 가도 됩니다. 근데 이걸 해놓으면 피치가 잘 맞아서 연주할 때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베이스가 근음을 치기 때문에 이런 세팅하는 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아주 거의 다 맞췄는데 아직까지 살짝 안 맞습니다. 자, 거의 다 맞아갑니다. 네, 거의 다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자, 여기 브릿지 보면 브릿지가 여기에서 줄 간격들이 이쪽이 여기는 앞으로 가고 점점 뒤로 갔죠.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보면 자, 이 넥 있죠. 이 넥이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브릿지 또한 평평하게 할 수 있고 곡선을 만들 수 있기도 하는데 저는 이거를 뒤에 좀 곡선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왜냐면 이 베이스 악기의 곡률과 넥의 곡률과 이 브릿지의 곡률을 동일하게 둥글게 만들어주면 장력이 똑같아져요. 장력이 똑같아지고 또 연주했을 때 핑거링 감도 훨씬 더 편합니다. 지금은 브릿지를 계속 뒤로 밀어버리니까 여기 브릿지 걸고 나서 이 꺾이는 부분이 과하게 꺾다 보니까 줄이 많이 올라가져 있어요. 그래서 장력이 엄청 세져 버렸습니다. 예, 지금 전라도 사티로 굉장히 세졌다는 표현하는데 소리 또 한번 들어보면 전에 친 것보다 소리가 댐핑감이 엄청 세졌을 겁니다. 자, 들어보시죠. 자, 장력이 올라가서 댐핑감이 훨씬 세졌습니다. 슬랩을 해도 마찬가지다.
자, 그런데 이제 줄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 이 픽업에 대해 잠깐 설명해 드리면, 픽업이 뭐냐면, 픽업이란 거는 쉽게 말하면 이름 마이크하고 똑같아요. 베이스 기타가 뚱 쳐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두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나무의 울림을 이 픽업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소리를 받아들여서 이걸 뭐 전기 장치, 이게 전기 신호로 받은 것 같아요. 받아서 여기 안에서 다시 이제 음성으로 빠지는 건데, 여기에다가 볼륨을 다 키우고 온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픽업에다가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그 스피커를 가까이 대면 앰프에서 음악 소리가 납니다. 핸드폰 소리가 앰프에서 납니다. 그래서 아, 이게 마이크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뒤에 브릿지를 높게 띄우다 보면 픽업과의 거리가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멀어지겠죠. 그러면 제가 말을 할 때 안녕하세요 이것과 안녕하세요 이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 차이 있습니다. 그래서 픽업 높이 조정을 하는 게, 높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픽업 안에, 보통 픽업 밑에는 스폰지 같은 게 들어있어요. 스폰지가 들어있어서 이게 쿠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4개의 라사를 조이면 스폰지가 좀 건강한 스폰지라면 이게 신축성이 있어서 반드시 따라 올라오지만, 오래된 악기는 그 안에 그 신축성이 있는 고무 같은 거나 그런 게 삭어요. 삭아서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굳어버리면 이게 신축성이 없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사를 풀어도 그냥 눌러져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안에 있는 신축성이 있는 걸로 좀 바꿔줘야 됩니다. 뭐 스티로폼 그런 고무,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는 재질로 해서 푹신한 걸 넣고 다시 나사를 다음에 한번 그건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높이를 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 줄과 4번 줄의 줄 높이를 또 이 곡률 따져서 조절을 하시면 좋고요. 보통 이런 패시브 악기에서는 이게 볼륨 톤입니다. 볼륨 톤인데 이건 앞에 볼륨이고 이건 뒤에 볼륨이에요. 그래서 뒤에 볼륨 끄고 앞에 볼륨만 친 상태에서, 자, 각 줄에, 자, 픽업이 나사가 4개가 들어가는 거는 여기에 누를 수 있고, 이렇게죠. 악기 했을 때 밑이 내려갈 수 있고 위가 또 올라갈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줄을 하나씩 튕겨봅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게 아래쪽에 줄이 세고 볼륨이 크고 윗줄이 볼륨이 작아지면 아무래도 그 라사를 조여서 높이 조정을 해야 되겠죠. 볼륨이 좀 작은 줄은 좀 올려주고, 볼륨이 좀 크다 하는 줄에 라사를 내려줘서 볼륨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앞에 4개에서 조정해서 맞추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볼륨이 이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조이고 뒤에 볼륨을 했어요. 지금은 볼륨이 비슷하죠. 근데 어떤 악기들을 보면 앞에 볼륨이 너무 크게 소리를 잡아놓기도 하고, 뒤에 볼륨을 뭐 또 때로는 더 크게 잡아놓기도 해요. 그럴 때는 앞에 자, 뒤 픽업 테스트 해보고 앞 픽업 테스트 해보셔서 볼륨이 어디가 더 크고 작은지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볼륨이 높은 데를,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의 픽업의 높이를 맞춰서 그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음을 이 정도 더 이상 오버되면 음이 깨지거나 너무 작거나,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연주했을 때 나는 이 정도의 출력이면 충분하다 싶은 앞에 픽업이든 뒤에 픽업이든 하나의 기준을 잡아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그 반대 픽업, 앞 픽업이든 프론트나 리어 픽업 높이 조정을 해서 앞이랑 뒤에랑 픽업의 볼륨, 출력 차이를 똑같이 맞춰주시면 훨씬 베이스가 좋은 소리를 내요. 근데 앞에 픽업이나 뒤에 볼륨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높이 조절을 해서 그게 안 맞은 상태에서는 소리가 굉장히 왜곡이 됩니다. 왜 내 악기는 이런 소리를 하지? 다른 악기 소리는 좋은데? 분명히 똑같은 브랜드고 똑같은 모델이고 똑같은 나무 재질로 했는데 똑같은 연도의 악기를 할지라도 픽업의 높이에 따라서 소리가 다 각각 너무 많이 납니다. 처음 쪽을, 이거 3, 4번 줄을 픽업과 줄을 가깝게 하고 1, 2번 줄을 낮추면 저음은 빵빵한데 고음이 너무나 답답하게 들릴 수 있고, 그 반대로 1, 2번 줄을 높여놓고 픽업을 높이고 3, 4번 픽업을 낮추면 3, 4번 줄은 너무나 소리가 안 들리고 1번 고음만 너무 땡땡거리고 크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픽업 높이 조정을 그렇게 신경 쓰셔서 하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악기 세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 정도의 출력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연주하면서, 그러니까 하나의 악기를 오랫동안 연주하는 게, 특히 액티브 악기보다는 패시브 악기로, 그러니까 EQ가 걸치지 않는, 프리가 걸치지 않는 그냥 그 자체의 픽업의 소리로만 난 걸로 하시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기준이 되는 볼륨과 소리를 내가 기억하고 그 기준을 따라서 픽업 높이와 또 브릿지의 높이, 또 내 곡률, 모든 걸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제가 말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고 쉬울 수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악기 세팅 베이스를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내 휨은 나중에 할게요. 트러스 노조는 되게 굉장히 이야기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이야기는 좀 조심스러워서 그거는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면 넥을 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 픽업의 높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릿지의 높낮이냐 앞뒤 해서 12플랫에서의 하모니스 조율은 누구나 피치 맞추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시킨 대로만 해보시면 돼요. 자, 기준이 되는 건 12플랫에서 개방음의 음을 맞추고 12플랫에 눌렀을 때, 자, 그 조율기에서 음이 높게 나오면 여기 앞의 거리보다 뒤의 거리가 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브릿지 이거를 나사를 돌려서 뒤로 밀어주면 음이 점점 낮아지거든요. 그 반대로 음이 낮다 하면 뒤 브릿지를 풀어줘서 앞으로 조이면 줄이, 그러니까 줄이 짧은 짧을수록 음이 고음역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정을 해주면 좋고, 두 번째는 악기마다 이렇게 곡률이 있어요. 곡률과 브릿지 곡률을 함께 맞춰주면 좋은 거고요. 그게 되고 나서는 세 번째, 픽업의 높이. 1, 2, 3, 4번 줄이 있는데, 기준이 되는 픽업의 높이를 각 줄에 튕겨서 밸런스를 맞춘다. 그리고 기준이 되는 픽업의 높이를 맞춰서 볼륨을 했을 때 적당하다 싶으면 그 반대 픽업 또한 앞에 픽업의 볼륨에 비해서 그걸 맞추고 각각의 밸런스를 체크한다. 이 정도만 아셔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악기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하셔도 여러분이 충분히 잘할 수 있고요. 악기 세팅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줄, 이게 스트링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뭐 스테인리스로 쓸 건지 니켈에 쓸 건지에 따라서 이게 소리의 성향과 또 음악 장르에 따라 좀 더 다른 것 같긴 해요. 저는 니켈을 쓸 때는 보통 재즈 할 때나 되게 그런 뭐 발라드 할 때나 이럴 때 좀 소프트한 음악에서는 많이 쓰고요. 스테인리스를 할 때는 뭐 퓨전이나 좀 더 그루브한 뭐 펑크 음악이나 좀 약간 뭐랄까 어택감도 강하고 소리를 뚫고 나올 때는 좀 스테인리스 같은 거 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공연이 있다고 해서 줄을 바로 갈고 바로 연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일주일 전에 해주면 좋고요. 일주일 정도 후에 일주일 전, 공연하기 일주일 전이나 녹음하기 일주일 전, 2주 전에 세 줄을 갈고 에이징을 시켜주면, 그러니까 줄도 에이징이 있어? 라고 뭐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경험상 줄을 새 거로 갈자마자 연주하는 것보다 일주일 내지 2주일 정도 에이징을 시켜주고 계속 만져주면, 연주를 해주면 줄이 안정적으로 피치나 음정을 내주는 것 같아요. 이제 경험상으로. 제가 좀 예민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녹음할 때나 또 큰 공연을 할 때는 항상 일주일, 2주 전에 줄을 갈고 세팅하고 조율하고 씁니다. 그리고 많이 연주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줄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좋은 소리를 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백방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